자, 오늘 2차 방정식 시단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로는 72페이지고요. 471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앞에 쪽에 이제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왔는데 둘 중에 이제 큰 근하고 작은 근을 구해서 그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인수분해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앞에 거 먼저 볼까요? 앞에 거 먼저. 2019에 x의 제곱하고 2018, 2020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2019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2019, 2018, 2020은 다 이제 2019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 할 때에는 2019 자체를 좀 치환을 이용하는 게 얘들이 아마 좀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019를 a라고 놓고 보면은 요게 이제 a제곱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뒤에 안에 있는 거는 얘가 이제 a-1 이렇게 나올 거고요. 2018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a 플러스 1x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안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 a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요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보시면은 요 가운데 있는 얘가 그죠? a제곱하고 1에 그죠? 차이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제곱하고 1하고 이렇게 봐서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제곱 x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a는 아니고 이제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그냥 1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큰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요거 a 값은 2019고요. 요거는 이제 음수값이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1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알파는 1이라는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쪽은 뭐 치환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이라는 애는 2020과 1의 곱으로 보고 그죠? 그래서 1 보고서 2019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x 더하기 2020 x-1은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020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값 중에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 값은 마이너스 2020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가 되면서 202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거 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치환해서 이용하는 거 요거 말고는 요 아래쪽은 뭐 굉장히 쉽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472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래요. 그리고 이제 PBQ가 정삼각형이 나왔을 때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지수를 잡아주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AP 자체를 선생님이 이제 X라고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 길이는 이제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차피 직각이기 때문에 PB의 길이가 나오는데 PB의 길이를 자 X제곱 더하기 4의 루트를 씌워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 P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랑 다 같겠죠.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X가 되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미지수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 PD의 길이는 2-X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여기 2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직각이고 동일한데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x가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도 2-x가 동일하게 나올 거고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를 뭐 피타고라스로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에 의해서 1대1 대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PQ의 길이가 나오는데 PQ의 길이를 루트 2에 자, 2-x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x는 길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2보다 커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걱정이 없겠는데 서술형 풀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PB의 길이하고 PQ의 길이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PB의 제곱은 PQ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는 자 제곱을 하니까 2에 2-x의 제곱이고 자 요거의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4는
자, 2는 뭐 그대로 놔둘 거고 4 마이너스 4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는 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x의 값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쓸 건데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쓸까요? 반으로 나눠서 4가 보이죠? 4 뿔마 루트 4의 제곱 16 빼기 자 a, c 빼면 4 해서 4 뿔마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죠? x값 자체는 2보다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4가 있으니까 0보다 작은지도 한번 확인하시고서 x는 4-2 루트 3을 뽑아내는 거죠. 자, 요 값 자체가 4-2 루트 3 자체가 AP의 길이입니다. 요거를 이제 x값으로 잡았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지수를 잡고 가는 거였고 아래쪽에 계산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 길이인데 그죠? 가장 긴 x의 값 길이 자체가 2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를 조심하셨으면은 여기 안에서 요 부호 보는 것도 이제 틀리지 않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면은 473번 있네요. 세 개의 유리수 ABC에 대해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면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하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한 근이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또 다른 한 근은 얘의 켤레근이다 라는 거를 그죠? 우리가 많이 앞에 쪽에서 했는데 이건 그렇게 풀었으면 틀렸어.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있는 B는 이제 유리수일지 모르겠지만 X의 개수가 여기가 무리수인 근이 보이죠? 이때는 켤레근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켤레근을 갖는다는 조건은 요 x의 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와 상수항 자체가 모두 유리수 조건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켤레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근이라는 말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대입을 해보면 A에 자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루트 3b는 그대로 놔두고 x에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을 해주시고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 건데 A에 4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3 이렇게 제곱이 될 거고요. 루트 3b는 자 곱해지니까 요거는 이제 곱해서 써볼게요. 선생님이 바로 그게 나을 것 같죠. 자, 그래서 곱해지면서 2 루트 3b 나올 거고, 얘는 루트 3, 루트 3, 3이 나오네요. 3b 나올 거고, 더하기 c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7a가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4a 루트 3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 루트 3b 그대로 쓰고, 3b 더하기 c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위에 쪽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유리수 ABC를 갖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해서 루트 3 무리수 있는 거랑 없는 애를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중요하니까 루트 3 있는 애를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루트 3으로 묶어볼까요? 그럼 묶어보면 4a 더하기 2b 이렇게 나올 거고요. 뒤에 쪽은 7a 더하기 3b 더하기 c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다요. 자 루트 3 있는데 얘가 0이라는 유리수가 나왔는데 요 4a 더하기 2b라는 값은 얘는 유리수란 말이죠. 유리수. 그럼 무리수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요 유리수 값이 어떻게 될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얘는 4a 더하기 2b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맞죠? 그러면 4a 더하기 2b가 0이니까 2a 더하기 b는 0이다. 요걸 하나 뽑을 수 있고요. b 값이 마이너스 자 2a가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0이니까 요 값 자체도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어주면 7a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c는 0 나오면서 a 더하기 c가 0이 또 나오니까 c는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원래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a는 그대로 a가 될 거고요. ax 제곱 그대로 써주실 거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어줄 건데 마이너스 2a 루트 3 마이너스 2a 루트 3x 이렇게 될 거고요.
C 대신에는 마이너스 A를 써주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A 값을 약분을 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루트 3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근은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베타. 자, 여기서 뭐 근해 공식 써도 되고요. 알파가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그죠? 요 근하고 베타를 곱했더니 여기 근과 해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베타분의 1을 바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역수를 취하면 베타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은 그죠?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니까 다 지워지면서 0이 나오네요. 0이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마지막에 싹 지워지니까 좀 당황스럽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고, 여기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고차 방정식 할 때도 그렇고 뭐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켤레근 종류가 나왔을 때 복소수인 근도 마찬가지고 루트인 근도 마찬가지예요.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을 때 무조건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잡으면 쉬운 문제는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됩니다. 근데 473번 같이 요렇게 그지? 요렇게 무리수인 부분을 요렇게 주면서 나왔을 때 요렇게 써버리면 틀리는 거죠. 요건 절대 답이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이제 문제 풀어놓고 왜 답이 아니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설을 좀 읽어보면서 얘가 왜 어디가 잘못되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고민이 됐던 친구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이어서 47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줬네요.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에 또 두 개의 근을 주는데, 그죠? 요런 식의 문제가 주어졌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뭐 어떻게 좀 좀 조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먼저 식을 한번 써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애가 자 b라는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알파분의 1하고 2베타 알파분의 1하고 2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분의 1하고 2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애, 그죠? 요 곱한 값은 3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거야. 3분의 1이 나온다. 자, 이제 요 상태, 요거를 놔둔 상태에서 이 베타 빼기 알파분의 1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뭐 적당히 이제 식을 조합을 해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을 만들어 줄까도 고민이 지금 되고요. 그죠? 얘를 식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b고,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더하기 2 베타 마이너스 1도 보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거는 식을 만들어 봐서 조합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뭐를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선생님도 감이 안 잡히네. 자, 여기에서 식을 뭐 적당히 빼보고 더하고 이 난리를 쳐야 될 것 같은데, B 값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요 세 개를 이용을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맨 마중의 문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인 것 같고, 얘를 이제 정리를 해서 문자를 이제 하나씩 좀 소거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a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신에 요거를 써볼까요?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3분의 마이너스 a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분의 1에서 그죠? 여기까지 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알파를 3분의 알파. 얘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를 좀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래서 2베타 마이너스 1은 3분의 알파잖아요. 그죠? 요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2베타 마이너스 1은 3분의 알파다. 그러면 여기 알파 값이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그죠? 그게 보이네. 그지? 그럼 얘를 좀 다시 바꿔보면 2베타는 3분의 알파 더하기 1이고요. 그죠? 그래서 베타 값 자체를 6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선생님은.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넣어볼까 한번. 그럼 여기 알파분의 1 나올 거고 2베타 마이너스 1 대신에는 그냥 3분의 알파를 넣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알파는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3분의 베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베타가 있는데 베타 대신에는 6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1을 이렇게 넣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3분의 알파, 3분의 알파는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죠? 얘가 이제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옆에 3알파를 곱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3이 나올 거고, 여기는 알파가 나올 거고, 여기가 6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얘를 식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3은, 자, 6분의 1 알파 제곱 더하기 2분의 1 알파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6을 양쪽에 곱해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하고 6, 3, 18이니까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알파 값이 튀어나오네. 알파 플러스 6에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6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알파가 여기서 봐봐요. 알파 값이 0보다는 크다라고 지금 조건이 주어졌군요. 그죠? 알파 값은 0보다 크다고 줬기 때문에 알파는 3이라는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네. 그럼 알파가 3이 되면 베타가 바로 튀어나오는데 알파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면 2베타는 자,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는데 요게 2니까 자, 베타 값은 1이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3, 베타는 1 요거를 구해놨습니다. 자, 요거 구했으면 끝난 거죠. 지금 알파는 3, 베타는 1 뭐 그거네. 3 빼기 뭐야 얘가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라는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뭐 식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되고 B값도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미지수가 좀 걸렸긴 한데 어쨌든 이제 문자가 지금 3개가 나와 있는 식 상태에서 지금 식 자체가 3개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지우느냐에 대해서 고민은 좀 들겠지만 결국은 답이 나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면 그죠? 알파 베타 값까지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474번까지 했고, 자, 우리 이어서 47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475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 B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한번 해볼까요? 중근을 먼저 갖는다고 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얘는 판별식 D를 써볼 건데, 그죠? A제곱에 마이너스 10A 더하기 2B는 0이라는 식을 하나 뽑아요. 근데 여기 이제 중근을 갖는 거고 A, B 값은 자연수고 A 더하기 B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함수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A 더하기 B를 해서 나오는 계산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K라고 잡으면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요 K라는 값의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자라는 값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A, B는 자연수고요. 그러면 B값 대신에 자 K-A를 좀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A는 그대로 놔두고 B 대신에 2K-2A를 써줘서 0을 만든 다음에 얘를 K에 대한 식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2K는 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2A 넘어가면서 플러스 12A가 나오면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하고 더하기 6A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죠? 여러분? 자, 이렇게 썼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이제 함수로 보자라는 건데 자, A 값에 어떤 자연수 A 값을 넣어서 나오는 K라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결국은 함수죠. 함수. 2차 함수. 맞죠? 자, 이제 예시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어떤 이제 수익선이 이제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가 K축 여기가 A축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식을 바꿔봐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서 A제곱하고 뭐 마이너스 12A 쓰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A-6의 제곱 쓰고 더하기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A, B는 자연수기 때문에 A가 6이 되는 순간, 그죠? 되네요. 그죠? A가 6이 되는 순간 18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겠죠. 이제 저것처럼 음수고, 그래프를 따지자면
여기가 이제 6이 되는 순간 18이라는 값이고, 자연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 2차 함수처럼 실선의 모양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을 건데, 어쨌든 6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18이라는 최대값이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구하는 거는 a 더하기 b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는 18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좀 이해를 하면, 이해하고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풀면 되고, 안 그러면 뭐 일일이 이제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풀진 말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6번으로 들어가 볼 건데, 476번 문제는 px 함수를 주고요. px라는 어떤 2차식을 주고, qx라는 어떤 2차식을 줬을 때, 실근을 갖고, 뭐, 중근을 갖고, 이런 문제가 나왔네. 그럼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판별식을 쓸 건데, px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 4분의 d1을 잡아볼 건데, 요 px입니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바로 될 거고, 짝수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정리하면 2a 더하기 1이 나옵니다. 2a 더하기 1. 그 다음에 파란색, 뭐, 글씨 좀 바꿔볼게요. 밑에 거는 d2라고 한번 잡아보면, 얘는 마찬가지 짝수 공식에 의해서 a 제곱에 자, 두 개를 곱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니까 얘가 2a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px가 실근을 갖는다면,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쪽이 있는 거를 요거를 이제 가정이 되는데,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죠. 그러면 a는 2분의 1보다 클 거야 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예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무조건 a는 2분의 1보다 커? 이거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죠.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a가 0이 되더라도, 그죠? px는 실근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실근을 갖지 않죠. 왜냐면 2분의 1을 넘어가야 실근을 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결론을, 가정에서 결론을 도착하는 과정에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px가 중근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의 가정에 해당하는 애가 뭐냐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결론은 어떻게 얻었냐면 얘는 a는 2분의 1이야 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너무 쉽다, 그지? 근데 반대로 서로 다른 두 호근을 갖는다면, 가정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a는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허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디귿 하나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476번은 사실은 이제 2차 방정식을 가정한 명제 문제죠. 명제 문제. 그래서 앞에 쪽에 가정과 결론에서 가정이 이제 가정과 결론이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선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사 학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요거는 좀 이해가 갈 것 같고,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476번 여기까지 끊고 조금 이었다가 이어서 이제 477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